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개스관광 미서부 5대 캐년 4박 5일 여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환율도 많이 올라 여행을 결정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과 큰 비용을 투자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먼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운 여행을 책임질 가이드 신영우 팀장입니다. 여행 기간 동안 운전, 일정 진행, 설명까지 모든 부분을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며 편하게 기사님보다는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해 이곳에서 만나사 박 5일을 함께 여행하게 된 여러분과 저의 인연,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날, 같은 일정으로 같은 차량을 타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우연 같지만 결코 가벼운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가볍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번 여행을 더 따뜻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희 개스관광은 1994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이 미서부 5대 캐년 일정은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쉬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검증된 대표 상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객분들이 다녀가시면서 다시 오고 싶은 여행, 추천하고 싶은 여행이라는 좋은 평가를 많이 남겨주셨고 그만큼 저희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해 온 코스입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고 개스관광 역시도 폭망을 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실리콘밸리 지역의 많은 한인 교포분들께서 생활비가 저렴한 텍사스 달라스, 아틀란타, 라스베가스, 세크라멘토,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면서 개스관광, 서부관광 손님 목에게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이번 일정은 대형 버스가 아닌 소규모 차량으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큰 버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작은 차로 이동하게 되면 기동성이 훨씬 좋아지고 시간 활용이 더 자유로우며 각 관광지를 보다 가까이에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건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특히 식사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여행을 위해 귀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신 만큼 저 역시 가이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한 관광이 아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 아니라 미국 서부의 대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함께 느끼는 여정입니다.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엔텔로프 캐년, 홀슈 밴드 그리고 미국의 첫 번째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LA, 산타바바라, 몬추레이 17마일까지 돌아오는 미 서부 대륙을 횡단, 완주하신 일정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경을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감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 감동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재미있는 이야기와 알찬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질서와 주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주셔야 할 첫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핸드폰, 현금, 핸드백 등 개인 소지품 관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도네이션 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내 물건 어디 갔지? 그렇게 찾으시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식당뿐만 아니라 버스 안, 관광지, 호텔 로비, 화장실, 주차장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차량 안에 가방이나 귀중품을 눈에 보이게 두시면 유리창을 깨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 발생하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여행사도 가이드도 책임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오직 개인의 관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 물건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속상하시겠지만 내가 도네이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잘 챙기시면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핸드폰, 여권, 지갑, 가방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서 여행 중 이용하시게 될 호텔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텔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손님 명의의 크레딧 카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호텔에서는 숙박비 외에도 추가 비용에 대비해서 보증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크레딧 카드에 승인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든 손님께서 각자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시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수관광에서 대표 예약자, 즉 가이드 이름으로 객실을 미리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 키 관리입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호텔은 수천 개의 객실이 있기 때문에 키를 분실하시거나 방 안에 두고 나오시면 다시 키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예약자 본인이 아니면 새로운 키 발급이 제한되거나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 늦은 시간에는 가이드도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연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나가실 때는 반드시 방키 챙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기호 표시 이런 걸 간단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아시아 문화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다라기보다는 오랜 역사와 종교, 생활 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먼저 여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것이 바로 단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100마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도 다릅니다. 우리는 킬로그램, 키라지만 그 전에 미리 잘 챙기시면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핸드폰, 여권, 지갑, 가방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마다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께서 여행 중 이용하시게 될 호텔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텔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손님 명의의 크레딧 카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호텔에서는 숙박비 외에도 추가 비용에 대비해서 보증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크레딧 카드에 승인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모든 손님께서 각자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시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수관광에서 대표 예약자, 즉 가이드 이름으로 객실을 미리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 키 관리입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호텔은 수천 개의 객실이 있기 때문에 키를 분실하시거나 방 안에 두고 나오시면 다시 키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예약자 본인이 아니면 새로운 키 발급이 제한되거나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 늦은 시간에는 가이드도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연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나가실 때는 반드시 방키 챙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기호 표시 이런 걸 간단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 그리고 아시아 문화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다라기보다는 오랜 역사와 종교, 생활 방식 속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먼저 여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것이 바로 단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1마일이 약 1.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100마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도 다릅니다.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지만 미국은 파운드를 씁니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80cm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6피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넣을 때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리터로 계산하지만 미국은 갤런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시간과 약속에 대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도 이해해주는 문화가 있지만 미국은 시간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맞춰서 간다가 아니라 시간보다 먼저 간다가 기본입니다. 여행 중에도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전체 일정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눈을 오래 마주치면 조금 부담스럽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대입니다.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우리는 나이를 먼저 물어보고 형님, 동생 관계를 정리하는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 만나면 그냥 이름 부르고 바로 친구처럼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돌려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각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은 팁 문화입니다. 한국은 가격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호텔, 가이드 등 서비스를 받으면 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추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번 4박 5일 일정에는 여러분이 성금으로 내신 비용에 팁 입장료 모든 게 10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오실 때 한 분당 1불만씩 방에 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법과 규칙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규정과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법, 안전벨트, 신호 위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또 재밌는 차이 하나 말씀드리면 통행 방향입니다. 예전 한국은 좌측 통행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처럼 우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양식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중에 재미있는 것이 동물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까마귀를 신비롭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반대로 까치는 한국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방향과 공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좋고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게 이름이나 회사 이름 보면 동, 남 이런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노스, 웨스트 이런 이름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스 웨스트, 웨스트 코스트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주거 개념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 산동네, 언덕 위는 가난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언덕 위에 산다는 것은 전망이 좋고 환경이 좋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힐에 산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단위, 시간, 사람 관계, 표현 방식, 법, 방향, 생활 방식까지 정말 많은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가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르게 발전해온 생활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단순히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문화 체험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행하시면서 우리와 다른 점을 하나씩 찾아보시고 비교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야도 더 넓어지고 마음도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와 많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여행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용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대부분 휴지를 변기에 바로 버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휴지를 주머니에 넣어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소규모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좌석 위치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내일은 한 자리씩 뒤로 이렇게 자리 양보를 순환하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여행 분위기를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서로 더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억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이번 팀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행하시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 차이에 대해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화장실 이용 시에 간혹 세면대에서 양치나 개인적인 위생 활동을 길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세면대 사용은 간단한 손 씻기 정도로 짧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그래서 양치나 개인 위생 관리는 가능하시면 객실에서 해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용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우리 팀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고 여행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 약속입니다. 단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정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전체 일정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차에 앉으시면 꼭 안전벨트 착용해 주십시오. 미국은 안전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차량 이동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쓰레기 투기나 식물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만 하고 남기는 것은 발자국뿐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깨끗한 여행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 4박 5일 동안 저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웃고 감동을 나누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여행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미서부 대자연을 향한 멋진 여행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4박 5일 동안 여러분께서 함께 둘러보시게 될 관광지와 지나가게 될 도시들에 대해 첫날 일정부터 간단하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지만 몇 군데 보고 지나가는 일정이 아니라 미국 서부의 광활한 자연과 도시, 사막과 협곡,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규모와 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캘리포니아를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농업지대인 센트럴밸리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보시면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와 농장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 지역은 미국 농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는 길에는 알몬드 농장, 피스타치오 농장, 올리브, 오렌지, 레몬, 포도 농장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 알몬드 생산지 중 하나이고 미국 사람들이 먹는 과일과 채소 상당수가 바로 이 센트럴밸리에서 생산됩니다. 여러분께서 드시는 샐러드, 과일, 와인까지도 이 지역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베이커즈 필드를 지나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석유 산업과 농업으로 성장한 도시이며 캘리포니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 서부 특유의 풍경인 모하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 뜨거운 태양, 그리고 듬성듬성 서 있는 선인장들. 아, 내가 정말 미국 서부에 왔구나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가는 길에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 지역을 활용해서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 비행기 보관소와 중고 전투기들이 세워진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미국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을 느끼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관광지인 캘리코 유령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1800년대 후반 은광 개발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마을입니다. 하지만 은광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옛 서부시대 모습을 간직한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 건물들과 먼지 날리는 거리, 오래된 기차와 술집 풍경을 보다 보면 마치 서부 영화 속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존 웨인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분위기를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환상의 도시, 불야성의 도시,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사막 도시였지만 지금은 카지노 산업을 넘어 CES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와 컨벤션이 열리는 국제적인 관광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시면 화려한 호텔들과 넌사인,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살아나는 사막의 야경을 직접 보시게 될 텐데요. 사막 위에 신기루 같은 도시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라스베이거스 시내 관광을 간단히 진행한 뒤 호텔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미국의 거대한 농업지대와 사막, 서부 개척 시대의 흔적, 그리고 화려한 현대 도시까지 한 번에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서부 대자연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네바다를 출발해서 유타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막과 붉은 바위산, 거대한 협곡과 끝없이 펼쳐지는 고원지대가 이어지면서 아, 여기가 정말 미국 서부구나 하는 느낌을 본격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신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자이언 캐년입니다. 이곳은 유타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수억 년 동안 침식과 융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붉은 절벽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곳입니다. 자이언이라는 이름 자체도 성경에서 나오는 신의 성지,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척자들이 이곳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신이 만든 궁전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도 양쪽으로 거대한 붉은 절벽들이 계속 펼쳐지고 하늘과 바위의 색 대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면 붉은색 절벽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하면서 레드 캐년에도 잠시 들르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온 세상이 붉은색으로 조각된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붉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촛대 모양 바위, 기둥 모양 바위들이 도로 양옆으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께서도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배경 속에서 멋진 인증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 바위와 푸른 하늘의 대비가 워낙 아름다워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하게 되는 곳이 천연조각 공원이라고 불리는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은 일반 협곡과는 조금 다릅니다. 깊게 갈라진 협곡이라기보다는 수천 개의 기암고 해석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자연조각 공원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바위들이 바로 후드라고 불리는 돌기둥들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비, 바람, 눈, 얼음이 반복적으로 바위를 깎아내면서 마치 사람이 조각한 것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방문하는 선셋 포인트는 브라이스 캐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전망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핑크빛 바위들이 햇빛에 따라 계속 색이 변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가벼운 하이킹도 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시면서 유타주의 자연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스 캐년 관광 후에는 유타주의 산천 초목과 고원지대를 달려 애리조나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는 미국 서부 특유의 광활한 자연 풍경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글렌 캐년 댐도 보시게 됩니다. 이 댐은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대형 댐으로 미국 서부 지역의 전기와 물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후버댐과 함께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대형 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홀슈 밴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콜로라도 강이 맑은 모양으로 크게 휘어 흐르는 장소인데요. 수백만 년 동안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며 만든 자연의 걸작 같은 풍경입니다. 특히 석양 시간이 되면 붉은 노을빛이 협곡과 강물 위로 퍼지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도 석양을 배경으로 아주 멋진 인증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페이지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페이지는 콜로라도 강 개발과 함께 성장한 도시이며 엔텔로프 캐년과 홀슈 밴드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는 신의 궁전 같은 자이언 캐년, 붉은 바위 세상의 레드 캐년, 천연조각 공원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석양 속 홀슈 밴드까지 미국 서부 대자연의 진짜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셋째 날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미국 서부 최고의 절경들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페이지를 출발해서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 인디언들의 땅, 나바호 네이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인디언 보호구역 중 하나로 광활한 사막과 붉은 바위산이 이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관광지인 엔텔로프 캐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일반 국립공원이 아니라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바호 인디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엔텔로프 캐년은 수천 년 동안 홍수와 빗물이 사암지형을 깎아내면서 만들어진 좁고 깊은 협곡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바로 빛 때문입니다. 햇빛이 협곡 틈 사이로 들어오면서 붉은색, 주황색, 금빛이 시간마다 계속 변하는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빛의 향연,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정말 지구인가 싶을 정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에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엔텔로프 캐년 관광 후에는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과 나바호 지역을 지나면서 미국 서부 특유의 광활한 황야 풍경을 계속 보시게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대지와 거대한 메스, 그리고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그랜드 캐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 중 하나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 동안 콜로라도 강이 대지를 깎아내리며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의 작품입니다. 길이만 해도 약 446km, 폭은 최대 29km, 깊이는 1.6km가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보시면 크기 자체가 너무 커서 오히려 현실감이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전망대에 서서 끝없이 펼쳐지는 협곡과 지층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년 관광을 마친 후에는 애리조나를 지나 네바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콜로라도 강변 휴양 도시인 로플린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플린은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로 콜로라도 강변을 따라 카지노 호텔과 휴양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오늘 밤에는 강변 산책도 하시고 반짝이는 야경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웅장한 자연을 보시고 밤에는 강변 도시의 낭만을 느끼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빛의 예술 작품 엔텔로프 캐년, 세계 불가사의 그랜드 캐년, 그리고 콜로라도 강변 도시 로플린까지 미국 서부 대자연의 진짜 감동을 마음 깊이 느끼시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벌써 네 번째 날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웅장한 대자연 중심의 일정에서 벗어나 세계 문화와 영화, 예술과 화려한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흔히 LA라고 부르는 도시를 관광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로플린의 콜로라도 강변 호텔을 출발해서 다시 한번 광활한 모하비 사막을 횡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펼쳐지는 사막 풍경을 보다 보면 미국 땅이 정말 넓구나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중간에는 사막 도시인 바스토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철도와 물류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도시이고 지금도 라스베이거스와 LA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막 교통 도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서부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LA는 흔히 잃어버린 천사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요. 원래 도시 이름인 엘 푸에블로 데 누에스트라 세뇨라 라 레아나 데 로스 앙헬레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천사의 여왕 성모 마리아의 마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코리아타운으로 이동해서 맛있는 한식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LA 코리아타운은 한국 밖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 중 하나로 한국 음식과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미국 속 작은 한국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LA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게티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던 제이 폴 게티가 만든 미술관으로 엄청난 예술 작품들과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LA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게티 센터는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전용 모노레일 트램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LA 정형이 펼쳐지는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곳에는 고흐, 모네, 르누아르 같은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정원과 건축물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예술로 바뀌는구나 느끼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세계적인 명품 거리인 로더 드라이브를 지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했던 거리로 세계 최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벌리 힐스 지역은 세계적인 부호들과 영화 배우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고급 주택 지역입니다. 야자수 거리와 고급 저택들을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진짜 영화 속 LA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 영화 산업의 상징인 할리우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영화인들의 꿈의 무대이자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는 옛 코닥 극장, 현재의 돌비 극장 주변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은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또 바로 옆에는 TCL 차이니즈 극장도 있습니다. 이곳 앞 바닥에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의 손도장과 발도장이 남아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좋아하시는 배우 이름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의 남산이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천문대도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LA 시내와 할리우드 사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명소입니다. 특히 해질 무렵이나 야경 시간에는 LA 전체가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이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대자연 중심의 여행에서 벗어나 미국 서부 문화와 영화, 예술,
부와 화려함을 직접 느껴보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LA 지역 호텔에서 네 번째 밤을 보내게 되며 미국 서부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마음속에 담게 되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이번 4박 5일 미서부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던 시간이 이제는 정이 들고 아쉬운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서 미국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과 휴양지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아침에 LA를 출발하면 창밖으로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태평양 바다와 기름진 농장지대, 그리고 온화한 캘리포니아의 기후 속에서 자라는 수많은 과일과 채소 농장들을 보시게 됩니다. 특히 벤투라 카운티 지역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농업지대 중 하나입니다. 가는 길에는 딸기밭, 오렌지 농장, 레몬 농장, 그리고 각종 채소밭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가 왜 미국의 식탁이라고 불리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국 서해안의 지중해 리비에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해변 도시 산타바버레에 도착하게 됩니다. 붉은 기와지붕과 하얀 건물들, 야자수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유럽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특히 산타바버라 비치는 사진이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문하게 되는 곳은 덴마크 마을로 유명한 솔뱅입니다. 이곳은 덴마크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마을로 풍차와 동화 같은 건물들이 이어져 있어서 마치 유럽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거리 곳곳에는 풍차와 빵집, 기념품 가게들이 있고 특히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유롭게 걸으시면서 유럽 감성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서 미 서해안의 대표적인 휴양 반도인 몬터레이 반도를 관광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세계적인 골프장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저희는 유명한 17마일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밖으로는 태평양 절벽과 푸른 바다, 고급 별장들과 골프장 풍경이 이어지면서 여기가 정말 캘리포니아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적인 상징인 론사이프러스도 방문하게 됩니다. 바닷바람과 파도를 견디며 수백 년 동안 홀로 서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은 미국 서해안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가 되었고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와 관광 엽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나무입니다. 특히 주변의 페블비치 골프링크스는 세계 최고의 골프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국제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풍경 자체만으로도 감탄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4박 5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약 3,800km에 이르는 미국 서부 대장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사막과 협곡, 대자연과 도시, 태평양 해안과 세계적인 관광지까지 정말 많은 풍경과 추억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남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행의 웃음과 감동, 그리고 함께했던 좋은 인연들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긴 여행 정말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